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훑어 볼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처음에 규소라는 모래에서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규소라는 물질, 실리콘에서부터 그다음에 패키징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요 페이지는 이제 반도체 제조의 이제 오버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쑥 다 넣어놔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웨이퍼가 있어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그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이 있겠죠. 처음에 이런 모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래에서 규소를 추출해서 인곳이라는 걸 만들고 그 인곳을 잘라서 다시 웨이퍼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웨이퍼를 이제 삼성이나 여기까지가 이제 삼성 전 단계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뭐 이런 반도체 회사들 전 단계고요. 이러한 베어 웨이퍼를 이제 이런 회사에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 받아서 이제 그때서부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베이오 웨이퍼가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8대 공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한 300에서 500개 정도 된대요. 짧으면 한 달, 길면 한 3, 4달까지도 걸리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러한 모양의 이제 패턴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팹 아웃 될 때는 막 이러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막 이러한 여기 그림 막 보이시죠? 뭐 네모나게도 되어 있고 이러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요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율도 얼마나 수율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수율도 확인을 하고 죽은 칩들은 걸러내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칩들만 골라서 다시 이번엔 또 잘라서 그 다음에 와이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뒤로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검은색 플라스틱 보이죠? 우리 이렇게 다리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거랑 이제 이렇게 해서 꾹 눌러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라스틱 성형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 회로를 보호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반도체 칩이 완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이번에는 각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베어 웨이퍼를 처음에 만들어야 그 반도체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웨이퍼를 처음에 만드는 과정이에요. 뭐 이런 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데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빠르게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런 실리콘, 모래에서 추출한 이런 실리콘들을 녹여서 그 다음에 굳혀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인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인곳을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이게 금속이나 합금 같은 거를 한번 녹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주영에 흘려서 이제 굳힌 거를 전부 다 인곳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산업군마다 사실은 인곳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산업군마다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다른 거예요. 인곳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래서 보면 이런 괴 같은 걸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저야 반도체 분야에 오래 있었으니까 인곳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은 이런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해요. 하여튼 사람마다 인식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이 실리콘 인곳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래 같은 데서 추출한 이런 실리콘 원석을 이런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거죠. 뭐 쉽게 말해 용광로죠.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녹이는 거예요. 녹인 다음에 여기 실리콘 봉을 하나 이렇게 가운데다 집어넣고요. 실리콘 봉을 천천히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천천히 회전을 시키면서 식혀나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리콘이 폴리 결정을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굳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실리콘이 되고 그 폴리실리콘이 된 걸 이제 고순도로 정전된 용액에 주물에 넣어서 회전을 시키면서 실리콘 기둥이 인곳을 만든다고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요런 뾰족한 부분이 있죠.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꽃갈콘 모양으로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잘라낸대요.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을 연마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절단을 한대요. 절단을 하고서는 웨이퍼 사이즈로 이제 사사삭 슬라이싱 하는 거죠. 네, 슬라이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랩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표면을 기계적으로 이제 깨끗이 닦아주고요. 광택이 나도록 깨끗이 연마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에칭을 해서 표면에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을 잔 흠집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고 불순물도 좀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폴리싱 이라는 작업을 거치면서 웨이퍼 한쪽을 반짝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베어 웨이퍼를 보시면 백면은
조금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비치거나 이러지가 않는데 이 전면은 얼굴이 이렇게 확 비쳐요. 얼굴이 비칠 정도로 거울처럼 얼굴이 비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웨이퍼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겠죠. 그래서 만드는 회사들을 한 탑 10 정도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 뭐 이런 회사들이 있대요. 여기 뭐 글로벌 웨이퍼스 뭐 이런 회사도 있고요. 뭐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 SK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지요. 그래서 SK 실트론에서도 웨이퍼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사실 다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나라가 만드느냐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사가 어디 있느냐를 두고 이 회사의 고향이 어딘지를 만약에 보게 되면 미국 회사가 3개, 이 중에 미국 회사 총 10개 중에 탑 10 기업 10개 중에 미국 회사 3개, 일본 회사 3개, 유럽 회사 2개, 한국 회사 하나, 중국 회사 하나, 대만 회사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조금 영향력이 있다 싶은 나라들은 보통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뭐 하여튼 한국에도 이런 SK 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미국에도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베어 웨이퍼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제 바이오 웨이퍼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야지 돼요.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패턴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팹 프로세스다라고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게 뭐 삼성 하이닉스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설비에다 집어넣고 1스텝에서 증착을 하고 2스텝에서 뭐 노광을 하고 3스텝에서 식각을 하고 4스텝에서 다시 또 증착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거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공정들을 8대 공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8대 공정에는 이제 포토, 엣지, 디퓨전, CVD, 메탈, CMP, 클린, 임플란타 뭐 요런 공정들이 있고요. 각 공정마다 포토는 뭐 당연히 패턴을 노광을 하는 이제 그런 공정이고요. 엣지는 이제 패턴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딱 그 부분만 특정 부분만 깎아내는 이러한 식각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엣지 공정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디퓨전, CVD, 메탈은 막지를 증착을 해요. 물론 막질의 종류에 따라서 디퓨전에서 할 때도 있고 CVD에서 할 때도 있고 메탈에서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지를 증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CMP는 이제 표면을 이렇게 더 많이 덮어놓고 위에를 쭉 갈아낼 때 이제 CMP에서 표면을 연마를 하고 평탄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닝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반도체화 시키려면 이온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불순물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불순물을 집어넣는 공정을 우리가 흔히 임플란타라고 얘기를 하고 이온을 주입하는 공정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8대 공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특 같은 경우에는 뭐 포토를 하고 나서도 CD를 측정을 해야지 선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확히 노광이 되었는지 패턴 형성이 정확히 되었는지 측정을 해야지 되니까 뭐 CD 같은 거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엣지도 하고 나면은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깎았는지 뭐 두께나 뭐 PC나 파티클이나 이런 거의 수를 이제 측정을 하고 디퓨전, CVD 뭐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측하는 공정들이 중간에 계속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8대 공정은 총 이렇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계측 공정이 있다. 그래서 계측 공정에서 뭐 두께도 측정을 하고요. 파티클 개수, 뭐 반사도, CD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는 이제 그런 공정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팹 프로세스를 거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웨이퍼의 패턴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팹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폴리미드라고 해가지고 이 패턴을 다 만들었잖아요. 이제 패턴을 다 만들었는데 요거를 뭐 중간에 먼지가 앉거나 아니면은 뭐 살짝 닿아가지고 뭐 패턴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투명하고 두꺼운 이제 폴리미드라는 막지를 이제 맨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도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팹 아웃 여기까지가 끝나면 팹 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팹 아웃이 진행이 돼요. 그럼 팹 아웃이 된 애들은 EDS로 넘어가게 돼요. EDS로 넘어가게 되면 EDS에서는 이제 정기적인 특성 검사들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게 돼요. 이 칩이 뭐 불량은 아닌지 불량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검사 방법들이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는 뭐 ET 테스트 이건 전류 특성에 대한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핫콜드 테스트 이거는 이제 온도에 따른 작동 여부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리페어가 되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불량으로 죽일지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또 EDS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량 판정인 것들이 제품화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품과 불량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기계가, 그 다음 설비가 이거를 양품인지 불량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표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인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칩 위에다가 검은색으로 점을 빡 찍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을 따다다닥 찍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 장비가 인식이 이게 불량품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기 위해서, 혹시나 또 양품과 섞여서 출하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EDS에서 이제 최종 수율을 이제 판정을 하고요. 수율이 몇 %나 되는지 이제 수율 판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EDS에서 많이 이제 사용 나오는 이제 팹 엔지니어들도 그렇고 EDS 엔지니어들도 그렇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빈이라는 단어예요. 이 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빈 몇 번 이렇게 뒤에 코드네임을 붙여요. 그래서 이게 불량에도, 정기적인 특성의 불량에도 이게 전류가 오버커런트가 흐르는 건지 전류가 아예 안 흐르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 문턱 전압이 높은 건지, 뭐 여러 가지 불량들이 존재를 하겠죠. 어떤 뭐 테스트에 따라서 그런 불량들을 전부 다 일일이 이렇게 호명을 하면서 이건 이런 불량이에요, 저건 저런 불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빈 몇 번, 이건 빈 몇 번, 이건 빈 뭐 200 몇 번, 이건 빈 300 몇 번, 빈 400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빈이라는 단어를 써서 뒤에다가 코드네임을 붙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 빈이라는 단어는 사실 뭐 이거는 저도 뭐 들은 얘기긴 하지만, 이 빈을 왜 붙이는지를 물어봤었는데, 그때 들은 얘기긴 하지만 이게 뭐 약간 깡통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요. 뭐 깡통. 그래서 깡통에다가 몇 번 어떤 분량을 몇 번 깡통에다 집어 넣어 놨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제 빈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빈 몇 번 이렇게 코드네임으로 붙여서 이게 어떤 분량인지를 분류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빈 몇 번, 이건 빈 몇 번.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어떤 분량이 갑자기 없던 분량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특정 위치에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어떤 분량이 생기고 있다라거나 하게 되면 이거를 다시 팹에다 피드백을 해야겠죠. 팹에다 피드백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 분량이 갑자기 생겼어요. 내지는 이 특정 위치에 계속 이 분량이 있는데 이건 분석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이건 개선이 좀 필요해 보여요 하고서는 다시 이걸 팹에다가 이 정보를 넘겨주게 되겠죠. 이때 이제 빈 코드로 넘겨주게 돼요. 이 빈 코드로 넘겨주게 되면 팹에서는 요 웨이퍼의 이 특정 피드백 온 웨이퍼에 대한 히스토리를 이제 뭐 히스토리, 그 다음에 웨이퍼의 진행 이력, 그 다음에 진행할 때 파라메타 같은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진행할 때 압력, 뭐 가스량, 온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해서 혹시 이 분량과 매칭이 되는 포인트가 없는지를 찾아요. 그 다음에 요게 요거랑 이 분량과 매칭이 되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개선을 하겠죠. 그 개선을 해서 개선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흘려 보내는 거예요. 흘려서 다시 동일한 분량이 발생이 시키는지 EDS 가서 다시 판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EDS에서 보고서는 그래도 분량이 있네요라고 하면은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수율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율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나가고요. 아니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반도체에 이제 뭐 납품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을 많이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소스 내지는 뭐 장비의 부품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공정의 변경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팹에서는 그 변경점을 적용을 하고 나서 바로 적용을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한두 장만 먼저 진행을 시켜보는 거예요. 진행을 시켜서 EDS까지 보내요. 그래서 쭉 진행을 한 다음에 EDS까지 가면, EDS에서 요런 거를 가지고서는 분량 판정을 해가지고 다른 애들과 차이가 이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개선을 한 애와 이 개선을 하지 않은 애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수율로 비교를 해서, 어쨌든 수율을 여기서 내니까요, 어떤 분량이 있는지를.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면 피드백 받은 걸 바탕으로 이게 별로 차이가 없다, 개선 효과는 있는데 어쨌든 수율이나 일두에서 차이가 없다, 내지는 개선을 했더니 수율이 더 좋아졌다 라는 걸 일로 이제 피드백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건 테스트 한 번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횡정계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장이 괜찮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번엔 좀 여러 장을 흘리겠죠. 그래서 여러 장을 흘려요. 좀 여러 장을 흘려요. 한 100장 뭐 200장 이렇게 흘려보는 거죠. 그렇게 흘려서 그래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 번 더 봐요. 그 다음에
근데도 괜찮네, 효과가 있는 것 같네, 내지는 뭐 이런 판정이 만약에 패배 엔지니어들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런 판단이 들게 되면 그 다음엔 또 기간으로 봐요. 한 일주일 정도 흘려보자, 아니면 한 달 정도 흘려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다시 흘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피드백을 받아서 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지, 뭐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불량들이 발생이 되는 건 없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전체 횡전개 하자라고 이쪽에서 이제 판단을, 패배 엔지니어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개선을 했다면 그 개선점들이 이제 다른 쪽과도 전부 다 횡전개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부품을 하나 갈아도 이 부품이 전체적으로 횡전개가 되고 납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웹 프로세스만 해도 짧아도 한 달, 길면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이거 몇 번을 반복을 하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 빨라도 6개월, 길면 1년 이렇게 걸려요. 어떤 걸 납품했을 때 이게 적용이 되고 안 되고의 판정이. 이런 식으로 꽤 오래 걸린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협력사 분들이나 아니면은 꼭 반도체에 있는 엔지니어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게 납품하면 이 정도가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이 하이닉스나 삼성 엔지니어들이 거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리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뭐라고 이걸 그렇게까지 봐 라고 싶은 이만한 부품들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다 판단을 해요, 엔지니어들이. 하여튼 EDS에서는 이제 정기적인 특성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이제 우리가 EDS라고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킹까지 이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EDS가 끝났으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또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이라는 걸 해요. 뭐 패키징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우리가 칩이, 우리가 반도체 칩 같은 거 내지는 TI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겉면에 검은색 플라스틱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탁 압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압착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실리콘 웨이퍼가 이렇게 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요, 하나하나 웨이퍼를. 그래서 인킹이 되어 있는 것과 인킹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양분이 이제 판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킹이 안 되어 있는 정상적인 제품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여기에다가 바로 또 이제 옆에 우리 보통 보면 칩이 막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여러 개 달려 있죠. 그래서 그 다리와 내부 칩과 요걸 또 다시 또 와이어링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와이어링을 해주고, 이게 뭐 보통 금이나 백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백금이나 백금이 연성이 좋아서 그래요. 굉장히 얇고 가장 길게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도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금이나 백금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금이나 백금 같은 거 가지고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와이어링을 하는 거죠. 외부 인터페이스와 연결할 수 있는 다리와 내부의 실리콘 회로와 연결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와이어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꽉 압착을 해서 내부 회로를 보호하는 거죠. 외부의 온도 내지는 충격으로부터 내부 회로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부 회로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와이어링도 이제 패키징 단계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패키징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요즘 언급이 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가 이제 TSV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술이냐면, 이게 TSV라는 거예요. TSV인데 이게 스루 실리콘 비아의 약자라고 해요. 그래서 스루 실리콘 비아의 약자로,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CPU 칩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에는 뭐 D램 메모리다 라고 하면 D램 메모리를 옆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밑에 PCB 회로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실리콘 레벨에서 이게 CPU라고 해보고 이게 D램이라고 한번 볼게요. D램 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D램과 D램을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위로 수직 적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리콘 웨이퍼를 다 만든 다음에 위로 수직 적층을 해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핸드폰들이 훨씬 더 작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실리콘 단계에서부터 실리콘을 아예 뚫어서 이런 식으로 와이어링을 연결을 해보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 PCB 보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됐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TSV 기술을 뭐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향후 기술로.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그러니까 올인원 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올인원 칩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TSV다라는 거고, 이제 뭐 앞으로도 뭐 이게 단어를 모르면 뭐야 그러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단어를 알고 나면 다음부터는 기사 같은 게 나왔을 때게 이런 단어가 있었지, 이런 기술이지, 뭐, 올인원 칩을 만들 때도 뭐 이런 기술들, 올인원 칩 같은 걸 만들 때 이런 기술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제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미지는 요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그린 이미지가 내부에 실리콘을 뚫어서 그 안에서 금속 배선을 그 안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외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뭐 하여튼 요런 방식이 됐던 요런 방식이 됐던 어쨌든 올인원 칩을 만드는 뭐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방법 기술 중에 하나가 이 TSV라는 게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